안녕하십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자살을 시도한 20대 신부에서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 상태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자 그 충격 때문에 실신해서 거주지의 작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목을 매달아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바로 인지되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단 심장박동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환자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으나 혼수 상태였고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친정부모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목을 매단 후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뇌부종이 심하게 발생하여 뇌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왼쪽 사진이 정상인의 MRI 소견인데 정상인에서는 화살표로 표시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뇌실이 보이는 것이 정상이나 이 환자에서는 뇌부종이 심해서 뇌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 기도 중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심한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뇌부종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치료를 3개월 이상 받았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없이 자발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딸의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던 친정부모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진료로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자살이 자해로 간주되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진료비 전액을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혼수 상태였고 눈에서는 동공의 빛 반사가 소실되어 있었습니다. 뇌파 검사에서도 아직 미세한 뇌파가 남아 있어서 뇌사로 판정할 수는 없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의견은 일치하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중단 가능성에 대하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는 지속적 식물 상태이지만 뇌사에 가까워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까지 동의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실제 중단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143일을 끌다가 환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댁 식구들이 연명의료 중단 논의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친정부모가 하였고 의료비도 친정집에서 부담하고 있었고 남편 쪽 시대 식구들은 병원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환자는 임종기나 내사 상태가 아니고 지속적 식물 상태이지만 의료진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명의료 결정이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임종기에만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친정가족이 환자 입장에서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입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여서 친정가족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의 의견까지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당시 윤리위원회는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댁 식구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스럽게 연명을 받는 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환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1촌 이내의 직계 존속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즉 친정 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중단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